팩트체크. 유망주 르네상스 17세 윤도영 EPL 플러스 수원 박승수 민행 관심 이적설 최신 상황. 고등학생 선수들이 프로축구 K리그를 뒤흔들고 있다. 이번 시즌 팀이 치른 20경기에 모두 나서 5골 3도움을 올린 강원FC 위 고3 신성 양민혁 18, 이 대표적이다. 강원 U18, 18살 이하 유소년팀 소속으로 이번 시즌 준프로 계약 선수로 데뷔한 양민혁은 발재간이 좋은 잉어로 드리블에 능하고 골 결정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강원과 프로 계약을 맺고 역대 최초로 고등학생 신분으로 프로 선수 자격을 얻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B클럽과 이적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양민혁과 동갑인 대전 하나시티즌의 윤도영도 이번 시즌 14라운드 울산전부터 출장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일 16라운드 대구전, 22일 18라운드 광주전에서 각각 도움을 기록했다. 볼 소유와 탈압박을 통해 공격기를 만들어내는 능력과 스피드를 활용한 드리블 및 돌파력 등이 강점이다. 메탄고 1학년 재학 중이던 지난해 7월 역대 최연소로 준프로 계약을 맺은 K리그 2 수원 삼성의 박승수 17는 지난달 22일 18라운드 성남전 후반에 교체 출전해 K리그 2 역대 최연소 출장 기록을 썼다. 이어 30일 20라운드 안산전에선 후반에 교체 출전해 데뷔골을 터뜨리며 K리그 통산 최연소 득점 기록 17살 3개월 21일을 갈아치웠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018년 준프로 계약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리고 유망주를 조기에 발굴해 프로에 데뷔시킨다는 취지였다. 한 구단이 연간 체결할 수 있는 준프로 계약 횟수는 5명으로 제한되며 선수들은 연 1200만원의 기본급에 더해 구단과 합의에 따른 수당을 받는다. 지금까지 K리그 준프로 계약을 맺은 선수는 총 50명으로 이 가운데 38%인 19명이 준프로 신분일 때 1경기 이상 출전했다. 도입 첫해 수원 삼성이 박지민, 김태환을 준프로로 등록했지만 두 선수가 준프로 신분으로 경기에 나서진 못했다. 이듬해 수원 삼성의 오형규, 부산 아이파크의 권혁규, 이상 23셀틱 등 실제 출장하는 선수가 등장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준프로 계약 선수 시절 출전 기회를 많이 얻은 선수가 프로 전환 이후에도 준수한 활약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K리그는 2015년부터 23살 이하 의무 출전 규정, 클래식 기준 K리그 챌린지는 22살 이하를 두고 있다. 각 구단은 23살 이하 선수를 경기 출전 선수 명단 18명에 2명 포함해야 하고 1명은 의무 출전시켜야만 한다. 이런 로컬 규정으로 어린 선수들이 경기에 뛸 기회가 더욱 많아졌다. 2. 소혜준의 스포츠 멘탈 코칭, 수원 삼성 박승수, 스포츠 자신감이 돋보이는 17세.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018년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선수의 기량 향상 및 투자 강화, 유망주 조기 발견을 위해 준프로 계약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구단이 수원 삼성이다. 메탄고 골키퍼 박지민이 K리그 최초의 준프로 계약자다. 이후 김태환, 오형규, 정상빈 등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을 조기 발굴해 대표팀까지 승선시킨 바 있다. 올해도 가장 많은 메탄고 소속 5명과 준프로 계약을 맺었다. 이 중 가장 돋보이는 이는 바로 박승수다. 지난달 30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안산 그리너스와의 홈경기. 박승수는 팀이 0에서 1로 지고 있던 후반전 교체 출전에 동점골을 터뜨렸다. K리그 통산 최연소 골, 17세 3개월 21일로 역사에 이름을 새겼다. 골도 골이지만 세리머니 또한 참 거침없고 과감했다. 득점 직후 수원 삼성의 서포터 프렌테 트리콜로가 있는 N석 앞으로 달려가 아기공룡 둘리에 등장하는 마이콜의 춤을 따라췄다. 이후 준비했던 세리머니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믿기지 않는 17세의 자신감이다. 대개 중고등학생은 한 학년 위 형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걸
올려뛰기라 표현하며 긴장한다. 본인이 팀에 민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해 긴장도가 평소보다 훨씬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박승수는 다르다. 17세가 30대 선배들이 수두룩한 수원 삼성이란 명문구단에서 당당하게 기회를 얻고 있다. 앞서 19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코리아컵 16강전에서는 데뷔 첫 어시스트를 올렸다. 성남FC전에서는 교체로 투입돼 역대 K리그 2최연소 출장 기록도 세웠다. 수원의 부활을 이끌 젊은 에이스가 될 기세다. 일단 스포츠 자신감, 스포츠 컨피던스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스포츠 자신감은 다양한 스포츠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이 성공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고 믿는 확신의 정도를 뜻한다. 이게 높아지려면 평상시 지닌 자신의 운동 능력을 믿는 특성 스포츠 자신감, 특정 스포츠 순간에서 자신의 능력이 성공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확실성에 대한 상태의 스포츠 자신감, 그리고 목표를 성취해내려는 경향성을 보는 경쟁 지향성, 이 두루두루 높아져야 한다. 종합적으로 스포츠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은 꾸준한 멘탈 관리다. 실력이 일정 수준 이상에 오른 상위권 선수들이 해야 하는 건 멘탈 싸움이다. 엘리트 선수들이 1시간 더 훈련한다고 기술이 일취월장하진 않는다. 이미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는 멘탈을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더 큰 무대에서도 언제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것을 모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종목의 선수든 체계적으로 멘탈을 보듬어 박승수처럼 스포츠 자신감이 넘치길 응원한다. 3. K리그 1 21라운드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대전 vs 전북 주목.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대전 하나시티즌과 전북현대의 맞대결. 연승으로 물오른 분위기에 힘입어 선두권 진입에 도전하는 수원FC. 최근 5경기에서 승점 3점으로 반등이 필요한 제주유나이티의 해결사로 나설 헤이스 선수. K리그 1 2024 시즌 21라운드에서 주목할 만한 경기. 팀, 선수를 살펴본다. 21라운드에서는 11위 대전, 승점 18과 12위 전북, 승점 16, 이 맞대결을 펼친다. 홈팀 대전은 지난 20라운드 수원FC전에서 0대2로 패배하며 연패를 기록했다. 강등권 탈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승점을 올리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2006년생 신예 공격수 윤도영의 활약은 빛났다. 수원FC전에서 윤도영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장해 과감한 돌파와 빠른 공격 전개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꾸준히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윤도영이 공격에 물꼬를 터준다면 공격력 강화를 위해 영입한 천성훈, 박정인의 득점포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대전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천성훈, 박정인, 마사, 김민우, 김문환 등 다양한 포지션의 선수들을 영입했고 전력 보강을 통해 후반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번 라운드 승리를 통해 흐름을 바꾼다면 대전은 이적승과 함께 더 높은 순위를 바라볼 수 있다. 원정팀 전북은 지난 20라운드에서 서울을 만나 1대5로 패하며 최하위 탈출에 실패했다. 전북은 13라운드 광주전 승리 이후 7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데 무승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스트라이커 티아고의 활약이 필요하다. 티아고는 2라운드 수원FC전에서 첫 득점을 올린 이후 줄곧 침묵하다 19라운드 포항전에서 다시 득점포를 가동했고 20라운드에서도 골을 넣으며 2경기 연속 골을 올렸다. 최근 득점 감각이 좋은 티아고는 이번 경기에서 3경기 연속 골 사냥에 나선다. 티아고와 더불어 미드필더 한국영의 활약 또한 기대해볼 만하다. 한국영은 지난 라운드 팀 내 패스 성공 2위, 50회, 공격지역으로의 패스 성공 2위, 10회, 중앙지역 전진 패스 성공 2위, 12회를 기록하는 등 각종 패스 데이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공수를 부지런히 오가며 전북의 전개를 조율하는 한국영이 이번 라운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전북은 김두현 감독 체제 첫 승에 도전할 수 있다. 대전과 전북은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양팀의 시즌 두 번째 경기는 7일 오후 7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다. 수원FC 5위 승점 33는 지난 20라운드 대전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연승을 달렸다. 부상 선수들의 이탈에도 경기를 주도하며 승점 3점을 추가한 수원FC는 이번 라운드에서 3연승에 도전한다. 시즌 초반 수원FC는 최전방 공격수의 결정력 부재가 숙제였지만 김은중 감독은 이승우, 안데르손, 지동원을 번갈아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하는 제로톱 전술을 활용해 공격력 고민을 해소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이번 시즌 전 경기에 출장하며 팔도움을 올린 안데르손이 마수거리 골을 신고하기도 했다. 최근 수원FC에 합류한 수비형 미드필더 손준호도 팀에 빠르게 적응하며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다. 수원FC는 올 시즌 국가대표 중앙수비수 권경원을 영입해 수비력을 강화했지만 수비에 많은 역할이 몰려 체력적인 부담이 존재했는데 손준호가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줬다. 수원FC는 최근 연승으로 물오른 분위기에 힘입어 선두권 진입에 다시 도전한다. 한편 수원FC는 이번 라운드에서 울산 2위 승점 38을 만난다. 양팀의 최근 10경기에서는 울산이 9승 1패를 거두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수원FC는 이번 경기에서 시즌 두 번째 3연승 도전과 함께 울산 상대 열세 극복에 나선다. 수원FC와 울산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은 5일 금 오후 7시 30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제주 8위 승점 23는 지난 20라운드에서 광주를 만나 1대2로 패했다. 제주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며 승점 3점만 추가했는데 반등을 위해서는 스트라이커 헤이스의 활약이 필요하다. 2021 시즌 광주에서 K리그 무대를 처음 밟은 헤이스는 2023 시즌에 제주로 이적했다. 헤이스는 지난 시즌 광주에서 36경기 8골 5도움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쳤고 올 시즌에도 18경기에 나서 3골 2도움을 기록하며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는 주전 공격수 유리 조나탄의 부상과 진성우, 서진수의 부진으로 공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헤이스가 최근 3경기에서 3골을 넣으며 해결사의 면모를 선보였다. 헤이스의 공격 기여도는 지난 라운드 공격 부가 데이터에서도 두드러진다. 헤이스는 중원에서부터 최전방까지 넓은 지역을 커버하며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었고 팀 내 공격지역 전진 패스 성공 1위, 3회, 공격지역으로의 패스 성공 2위, 7회를 기록하며 경기 내내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헤이스가 이번 라운드에서도 역할을 다해준다면 제주는 득점 갈증을 해소하며 승리를 노릴 수 있다. 한편 제주는 이번 라운드에서 서울을 만난다. 양팀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서울이 2대0 승리를 거뒀다. 제주가 헤이스의 활약에 힘입어 상승세의 서울을 꺾을 수 있을지는 6일 토 오후 7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